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건데요.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선 과연 어떤 조례안들이 발의됐는지 송용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앞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해 3자녀 이상을 둔 부모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받게 될 전망입니다. 천안시의 엄소영 의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국가보훈 대상자나 장애인, 친환경 자동차 등에만 제공했던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이 다자녀 가구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천안 추모공원 봉안시설에 부부의 유골함을 함께 안치할 경우 요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행금 의원은 부부 학골함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골함 안치 시 새로운 개인단을 이용하지 않고 기존에 배우자가 사용하던 개인단에 부부 합골함을 사용하면 추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성인용 보행기. 그동안에는 돈을 주고 직접 구입하거나 특정 단체를 통해 기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원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시로부터 보행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 조례안들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위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과 처리 결과는 시의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20, 30대를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인기죠. 편리한 건 사실이지만 안전사고 위험도 큽니다. 특히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킥보드 탓에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입니다.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만큼만 빌려 탈 수 있어 20, 30대 젊은 층들에게 인기입니다. 지난해 12월 이용 가능 연령이 낮아지는 등 각종 안전규제가 완화돼 논란이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 면허증과 안전장비 착용 의무 등이 다시 강화됩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주차 문제는 여전히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안시 민원 게시판에는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 탓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인도가 아닌 도로에 세워놓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통학로와 시각장애인 점자 유도 블록을 점령하기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각 자치단체에선 단속할 근거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천안시에는 지난달 조례 개정을 통해 전동 킥보드 등의 주정차 구역 설정이 가능하도록 한 상황.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 PM의 주정차 구역을 설정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정차 구역을 가능 구역, 그 다음에 제한 구역을 만들어 놓고. 배 의원은 이어 이 조례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전동 킥보드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에 선정돼 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포함해 총 8억 원의 사업비로 상습 침수 지역인 천안천 일원에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는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 산책로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주민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까지 스마트폴과 멀티 라이브러리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천안 동남구 보건소에서도 코로나19 무증상자에 대한 무료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확진자와의 역학관계나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서북구에 있는 시청 임시선별진료소에서만 진단검사가 가능했습니다. 한편 천안에선 지난해 12월부터 누구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약 4만 3천여 명이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119명의 숨은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천안시 체육회와 천안시는 지난 21일 성거읍 이봉주 선수의 고향집을 방문해 그동안 모은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시체육회는 이봉주 선수의 난치병 투병 소식을 듣고 후원 계좌를 개설해 모금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모금에는 공무원과 체육인, 기업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천안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봉주 선수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 재패를 기념하는 마라톤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천안 청년 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청년 포털은 취업 지원을 비롯한 청년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정책 제안까지 가능한 소통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제안된 정책은 천안시 청년정책위원회에 전달돼 청년 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4월 20일은 바로 장애인의 날인데요. 예술을 통해 장애를 딛고 세상과 소통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작품 전시회가 아산 배방 온마음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알록달록 색종이가 탐스러운 과일로 변신했습니다.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손을 거친 색종이들은 훨훨 나는 새가 되기도 하고 멋진 별이 되기도 합니다. 활짝 웃으며 피아노를 치는 소녀. 즐거웠던 기억을 아크릴 물감으로 표현했습니다. 애들 가르치는 걸 제일 좋아해서 그거를 표현해봤어요. 자신들만의 언어를 예술작품으로 그려낸 발달장애인 마티스 기법 전시회가 배방 온마음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장애를 딛고 종이 오리기와 드로잉을 통해 만든 작품은 세상과 소통하는 매개가 됩니다. 특히 작업 활동에 지역 작가 4명이 함께 참여하면서 장애의 벽을 허무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술이란 것은 아마 세상과 소통하는 장애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재나 어떤 표현이나 장애에 걸림돌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이 장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고 하시면 굉장히 놀라시고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이라고 놀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선입견인 것 같아요. 장애인도 저희 비장애인과 함께 똑같이 같다는 거를 저희 이번 전시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가장 알릴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산 지역 발달장애 예술가 9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배방 온마음 생활문화센터에서 다음 달 12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국내 유일의 온천 관련 전문기관인 헬스케어 스파산업진흥원이 아산에 설립됐습니다. 지역 특화 자원인 온천을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에 접목해 아산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온양온천과 도구온천, 그리고 아산온천까지 국내 대표 온천 도시인 아산시. 1980년대까지 특수를 누렸지만 온천 관광 산업이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이제는 주요 호텔까지 문을 닫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온천 관광만으로는 더 이상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아산시가 온천을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로 온천 산업 재도약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헬스케어 스파 진흥원 설립 비전 선포식. 지역 특화 자원인 온천을 단순 관광 산업에서 탈피해 재활과 힐링 등 바이오 헬스 산업으로 활용도를 넓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1월 진흥원 설립을 마친 아산시는 내년 5월까지 염치산단에 3층 규모의 헬스케어 스파 지원센터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온천은 물론 관련 제품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과 분석,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며 재활 헬스케어 산업 지원과 온천 산업 고도화를 위한 표준화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내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모두 290억 원이 투입됩니다.
온천수를 활용한 시험 평가, 임상, 수치료 개발, 다양한 온천수를 활용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대형 풀이 들어와 있고요. 2층은 시험 평가실, 그리고 측정실, 분석실, 연구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3층은 진흥원과 전문 인력 교육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서는 아산시를 온천 도시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산시는 국내 유일의 온천 전문기관인 만큼 온천 융복합 산업을 선도해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온천 전문 기관으로서 재활 헬스케어 산업 지원과 온천 산업의 최대 수건인 과학화, 고도화 기반을 마련을 위한 온천 산업의 전국적 허브 기관으로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온천 산업 제도약의 첫 발을 내딛은 아산시. 쇠퇴의 길을 걷던 온천이 아산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탈바꿈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산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 없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이기심의 발로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인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즉각 철회를 비롯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연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야당 주도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2개 법안과 내용은 대동소이한데요. 이로써 여야 합의를 통한 법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21일 국회에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서울시엔 국회 서울의사당을, 세종시엔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의 경우 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운영위원회나 정보위원회 혹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서울에 두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가지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루 담고 있는 겁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이 확정됐고 지난 2월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듬어 법의 완성도를 높인 개정안을 내놓은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중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의 경우 그동안 세종의사당 설치에 다소 미온적이란 지적을 받아온 제1야당 주도로 발의됐다는 점에서 향후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이고 충청권의 대표 의원으로 중량감을 갖춘 그런 정치인인 만큼 이분의 대표 발의는 공신력을 갖고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에 물꼬를 칠 수 있는 그런 결단이라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국회법 개정안 통과, 하반기 설계 착수란 로드맵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세종의사당을 둘러싼 여야 주도권 다툼이 벌어진다면 또다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의견은 추후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순서이고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의 가세로 세종의사당 설치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전망은 분명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9년 9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1년 5개월여간의 건축 설계와 인허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건축될 데이터 센터의 모습과 향후 기대 효과를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핵심 설비인 서버동을 비롯해 운영동과 숙소, 안내동까지 갖춘 건물. 네이버가 온라인 기공식을 통해 공개한 제2 데이터 센터 각 세종의 모습입니다. 자연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건축물을 설계했고 빗물과 폐열, 자연바람 등 친환경 에너지와 자원을 냉각과 발열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이버는 제1 데이터 센터인 각 춘천의 조성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각 세종을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우수 건축물로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부지는 4-2 생활권 세종 테크밸리 일대로 총 면적만 29만 3,600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건립하게 되는데 이날 온라인 기공식을 가진 1단계 공사는 6,500억 원이 투입돼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건설 기간 동안 생산 유발효과 7,07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535억 원, 취업 유발효과 3,064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본격 가동 이후 네이버가 납부하는 지방세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세종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에 건립하는 각 세종은 각 춘천보다 한 6배 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가 춘천시에 납부하는 지방세 연간 한 80억 정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보다 우리 시에 납부하는 지방세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입지하면 IT 관련 기업이 세종에 추가로 들어오는 등 연관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세종시 보람동의 한 상가 일부를 관광 숙박시설로 용도 전환하는 민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1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인근 아파트의 주거나 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됐다며 심의 결과가 통보돼 오면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후 관광 숙박시설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적절한 위치에 관광 호텔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가 신도시 중앙에 위치한 원수산 일원에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집중 포획에 나섭니다. 이는 봄철 번식기를 맞아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32명으로 구성된 피해 방지단을 투입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수산 일대에서 집중 포획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348마리의 멧돼지를 잡은 바 있으며 올해는 지난 20일까지 벌써 137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시민 관동 과제 중 하나로 등산로 정비에 본격 나섭니다. 이를 위해 8천만 원을 들여 등산로 노수시설 교체와 노면 정리, 안내판 정비 등을 위한 설계를 마쳤으며 6월까지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이나 동호회 등을 통해 등산로 정비와 관련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세종시에서는 운주산과 오봉산 등 모두 12개 권역에 걸쳐 115km의 등산로가 조성돼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산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이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황 의장의 자진 사퇴와 함께 전임 시장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소속 황천순 천안시 의장과 같은 당 A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황 의장은 토지를 구입할 당시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장이었다며 전형적인 투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느끼셔야 되고 즉각 그 직책에서 사퇴하신 후에 사법적 기관의 수사와 모든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검찰과 경찰을 향해서는 2017년 당시 전임 시장과 고위공직자,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황천순 일장은 용곡도시 개발지구 지정 이전인 2017년 9월 개발지구 인근에 있는 토지 1024제곱미터를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또 시의원 A씨도 이듬해 용곡동 일원 약 393제곱미터를 본인 명의로 구입해 언론으로부터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황 의장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한 농지라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자진해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 영입과 대표이사의 고액 체납 등 충남 아산 FC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구단주인 오세연 아산시장이 논란의 선수와 대표이사 모두 이번 시즌 중에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데이트 폭력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선수 영입에 대표이사의 고액 체납까지. 충남 아산 FC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구단주인 오세연 아산시장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 구단주는 입장문을 통해 이슈화된 선수를 조속히 해결하고 선수 영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표이사 역시 선수 문제를 해결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 기간은 현재 시즌이 진행 중이고 전반적인 법인의 경영을 이해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을 고려해 이번 시즌으로 한정했습니다. 선수 해결과 자구책 마련이 완료되는 즉시 대표이사도 용퇴시키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성적 지상주의에 얽매여 시민구단의 가치와 윤리를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 도민과 아산 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선수 선발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법인과 선수단의 운영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고 인적 쇄신으로 조직도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선수 영입에 법인 경영 실태까지 논란이 커지며 쇄신을 약속한 아산시. 재정비를 통해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 소방서가 안전과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신규 의용소방대원 6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관이 아닌 일반인이 소방활동 업무를 보조하는 자원봉사단체로 화재나 구조, 재난 발생 시 소방 현장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예방 순찰과 소방 안전 캠페인 등 지원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원은 만 51세 미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은 아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또는 각 지역 119 안전센터로 하면됩니다. 충남도 의회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향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인류와 자연에 대한 무자비한 행동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해양 오염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오염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 내 학교 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들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학교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매년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